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네 번째 페이지. 본의 아니게 스웨덴 홍보대사 마냥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과크 군나르 제시크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이 코너가 이렇게 친스웨덴 코너가 될 줄이야 몰랐는데 예상하셨겠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스칸듐 장벽을 지나오면서 스칸디나비아 원소. 이제 몇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진짜 스칸듐 넘어서 공중파에서 원소를 다루는 거는 진짜 세계 최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이킹족처럼 대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스칸듐에서 출발해서 지금 벌써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면 28번째. 여기까지 오면 진짜 대단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요쪽에는 진짜 스웨덴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뭐 스웨덴 대사관에서 뭐 이렇게 공식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합작의 대사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방송을 하셔도 물론 뭐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뭐 이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서라도 어떻게 우리하고 좀 콜라보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떤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게임 속에서는 이 원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 코너에 애독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작가님께서 모처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재식이 형 기다리고 있었다 규. 원서 번호 타임 말도 없이 종영한 게 아닌가 슬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있었다 규 이런 말을 사용하신다는 건 이제 사실 연배가 좀 되신다는 그리고 거예요. 남자입니다, 100%. 예. 네네. 그리고요. 이건 학교에서 필수 시청각 자료로 써야 한다. 교육청 일 안 하냐. 근데 뭐 사실은 방송에서 이제 딴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도 뭐 교육청에서 쓸만한 좋은 이런 지식을 전해주는 곳들은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보다도 전 진짜 스웨덴 대사관에서 스웨덴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간절하시네. 한번 좀 봐주셨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왜 아직 구독자 10만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안 된다면 뭐 스웨덴 국민이라도 좀 한 번씩 구독 눌러주셔서 스웨덴어로 이렇게 자막을 좀 깔면 뭐 좀 약간 흥행하지 않겠습니까? K-팝의 나라 한국에서 그것도 CBS라는 방송국에서 이상하게 스웨덴 이야기를 이렇게 매주 하는 방송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제 화제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스웨덴 국민이라면 구독 누릅니다. 스웨덴에는 아직도 이제 왕이 계시거든요. 스웨덴 어떤 국왕 폐하께서 뭔가 이렇게 자기라도 좀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자기까지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실버 버튼 이제 7분 능선 넘었습니다. 7만 잡지사의 개국공신 곽재식 작가와 오늘도 새로운 원소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작가님, 오늘의 원소 어떤 원소인가요? 네, 오늘의 원소는 니켈. 원소 기호는 NI라고 영문 알파벳으로 쓰는 니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는 이제 쿠퍼니켈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것도 사실 코발트와 약간 형제 같은 그런 금속입니다. 철하고 좀 섞어서 쓸 수 있고 자석에도 들어가고 뭐 철하고 왠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코발트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연원도 코발트하고 비슷한 게 여러분 그 코발트 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광부들이 광산에서 뭘 캐려고 하는데 이상한 뭐 도깨비 같은 이상한 괴물 같은 이상한 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독일의 옛 전설 속에 나오는 지하 세계에 산다는 이상한 괴물의 이름 코볼트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코발트라는 금속 이름 원소의 이름이 생겼다라고 코발트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구리를 캘 때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캘 때 나오는 그런 돌 중에 분명 구리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그 구리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구리를 재련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구리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구리는 이상하게 그 옆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쓰러진다거나 뭔가 저주에 걸린 것처럼 아프게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뭔가 악마가 깃든 구리다. 구리 중에서도 어떤 악마가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구리들을 쿠퍼 이제 독일어로 구리라는 뜻이죠. 쿠퍼 니켈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악마 이런 식으로 니켈이 악마예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니켈이라는 건 이제 독일어 당시의 독일어로 악마라는 뜻으로 쓰던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던 그런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리가 있고 악마가 깃든 구리가 있는데 악마가 깃든 구리는 잘못 건드리면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다 사람 쓰러질 수도 있다, 아플 수도 있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전설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 흔히 사람들이 쿠퍼 니켈이라고 부르던 거기에 무슨 악마
막 깃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니켈이라는 네. 새로운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 보였던 것일 뿐이고 나중에 더 추가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심지어 이 니켈조차도 사람이 아픈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코발트 할 때하고도 비슷해. 코발트 편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네. 이 구리하고 니켈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돌 속에는 독중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소. 비소가 같이 섞여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예. 구리하고도 상관없고 사실은 니켈하고도 별 상관없이 농약을 썼네. 비소를 마시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비소 마시면 당연히 독약이기 때문에 사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소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건데 그걸 가지고 악마가 서린 구리라고 부르다가 악마화했네. 엉뚱하게 그게 니켈이 사실은 눈에 띄는데라고 하면서 니켈이 눈에 띄어가지고 구리하고도 상관없고 실제로 어떤 병이 난 원인인 비소하고도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새로운 원소가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름을 이걸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구리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쿠퍼 니켈이라고 부르던 데서 많이 하던 거다 보니까 쿠퍼는 잘라버리고 니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떤 토속적인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니켈이란 이 금속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약간은 조금은 섬뜩할 수도 있겠죠. 약간 악마 뭐 그러네. 그런 어감일로 독일 사람 귀에는 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름으로 된 것인데 도대체 이 쿠퍼 니켈에 니켈이라는 새로운 원소가 들어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밝히는 사람이 누구냐? 18세기의 화학자 크론스테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느 나라 분이시겠습니까? 이름부터 냄새. 네, 뭐 당연히 이 뭐 볼 것도 없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분이시죠. 스웨덴 분. 진짜 대단한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원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스웨덴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과학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웨덴이라는 나라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 기술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요 니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님, 니켈은 뭐 희귀한 금속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조금 묘한데요. 태양계를 놓고 보면 혹은 지구를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니켈은 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구를 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지구를 다 믹서기 같은데 갈아가지고 지구를 통째로 지구의 어떤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분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니켈이 아마 수 %는 나올 겁니다. 맞네. 바닷물에 소금 들어있는 것보다도 니켈이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니켈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에 있는 니켈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니켈이 지구의 제일 핵 부분이 있죠.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일 니켈이. 안쪽에 있구나. 제일 안쪽에.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꺼내서 채굴 해서 쓸 수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애매한데. 거기까지 닿기는 어렵겠지. 사람이 땅의 깊이를 아무리 많이 파봐야 10몇 킬로미터 정도 파면 깊게 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의 중심부까지 가려면 몇천 킬로미터를 파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니켈을 가져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지구 표면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제 니켈들이 니켈 광산으로 이제 채굴이 되는 것인데 꽤나 희귀한 축에 속합니다. 이렇게 채굴되는 니켈로 따지면 구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좀 따져요. 구리보다 좀 시세가 높을 때 비싸게 시세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구리 정도 급으로는 좀 귀하다. 그렇지만 아주 귀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원소 시간 코발트 만나봤을 때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한다 했는데 니켈은 어떻습니까? 니켈은 일단은 대부분의 나라의 광물 매장량을 보면 어떤 나라가 항상 광물 매장량 1위, 2위를 많이 하냐면 러시아가 1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넓고. 땅이 넓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광산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위는 어느 나라가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캐나다가 땅이 두 번째로 넓거든요. 캐나다가 넓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통 3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2위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캐나다 같은 데 니켈이 많이 납니다. 땅 넓이가 그렇게 안 넓은데도 니켈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 좀 특별하게 있는데요. 채굴이 많이 되고 해외로 수출이 많이 하는 나라로 따지자면 인도네시아가 니켈 광산이 상당히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요즘에 니켈이 예전부터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네. 요즘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거 하면서 니켈 수요가 2차 전지에 코발트 이상으로 요즘 니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코발트 편할 때 2차 전지가 발전을 하면서 네네. 코발트가 많이 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맞아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은 이유로 니켈이 많이 생산되는 인도네시아도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니켈 광산이 갑자기 예전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니켈 관련된 그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니켈 광산을 전격 뭐 국유화를 실시하겠다. 예, 예. 아니다. 어느 정도는 사기업한테 이렇게 민간에게 좀 이렇게 하는 민영화를 어느 정도 해야지 효율이 높아진다. 네. 뭐 국유화 한답시고 또 높은 사람 거기다 꽂아가지고 또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 무슨 말이야? 이거 나라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자원인데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지 이런 걸로 막 그만큼 토론도 많이 되는 그런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많이 생산되고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교류도 많은 편이고 예, 예. 관계가 괜찮은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잘 수립을 해가지고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더 친해져야 된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네. 있고요. 네. 또 니켈이 많이 생산되기로 좀 유명한 나라, 큰 매장량이 높은 나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곳 중에 네. 영어식으로 읽어가지고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뉴칼레도니아. 섬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얘기하면 좀 이제 연배가 나오는 것인데 예전에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연속극으로 맞아. 꽃보다 남자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가면 이제 이국적인 남태평양의 관광지에 맞아, 간다라고 맞아. 하면서 예. 뉴칼레도니아에 개인용 헬리콥터를 타고 맞아. 막 고등학생인데 막 거기로 막 가고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떠날 수 있어. 뭐 그것도 그런 고대사. 거 막 나오고 거기 이제 뉴칼레도니아인데 네. 이제 거기 예전에는 프랑스 지배를 받던 곳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어로 이름은 또 다르게 발음을 하는데 네. 뭐 영어 쓰는 사람도 좀 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이제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예. 꽃보다 남자 시절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국적이고 낯설고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뭐 저기 뭐죠 정글의 법칙 뭐 이런 데서도 거기 가서 막 촬영하고 거기서 무슨 게 잡아먹고 이런 거 나왔었는데 예. 정말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면 꽃보다 남자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였거든요. 세계적인 오지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요즘은 뉴칼레도니아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예. 다 니켈 이야기 나옵니다. 뉴칼레도니아에 세계적인 니켈 광산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니켈이 지금도 뭐 생산량이 상당하거니와 네. 본격 채굴이 되면 뭐 인도네시아 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예. 인도네시아하고 뭐 거의 대결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니켈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 우리나라의 그런 광물 같은 거 채굴하는 그 광물 같은 거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업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금속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의 뭐 자회사라든가 뭐 자매사라든가 네.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 이 뉴칼레도니아에 찾아가가지고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정말. 이 뉴칼레도니아에 우리가 뭐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막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몰랐네.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니켈이 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 이 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게 많이 화제가 되거든요. 뭐 약간 친미파, 친불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요.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들어와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프랑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라는 파도 있고 예. 미국이 태평양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세력을 많이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태평양은 미국인 세력권인데 미국하고 친해져야 된다. 뭐 이런 파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어디로 줄을 잘 대야 되느냐. 그걸 또 한미 봐야 동맹이 되는구나. 굳건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국 쪽하고 친한 쪽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도 미국 친구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경쟁자들하고 차별화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하고 아시아가 다시 사실은 한 땅덩어리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프랑스 왔어요. 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또 맞는 거냐? 예. 여러 가지로 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에 2월에 외교가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뉴스 중에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전격 수교를 맞아요.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쿠바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예. 뭐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이제 예로부터 최고 권력자로 있던 그런 나라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하고 피델 카스트로하고 친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북한의 형제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형제지만 사실은 남한하고 수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북한에서 됐지. 깜짝 놀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왜 갑자기 쿠바가 뭐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뭐 세상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아이 뭐 돌아가셨으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걸까요? 왜 쿠바가 한국하고 도대체 왜 갑자기 손을 왜 잡았을 거예요? 뭐 김정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쿠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보도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 K-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쿠바 사람들이 또 한흥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흥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쿠바에서도 K-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국 노래, 한국 문화의 친근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리가 놓여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그게 언론에 무슨 주된 이유겠어. 근데 그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이유입니다.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국민 감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쿠바가 우리나라가 의외로 기계 분야에서 발전기, 뭐 디젤 엔진 이런 분야에서 2000년대 초부터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쿠바가 만성적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였는데 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발전기를 설치하면 좋으냐? 한국 제품이 무더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럴 수가 있구나. 피델 카스트로가 그 한국 그 노동자분들이 한국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전형적인 일하고 있는 한국 아저씨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피델 카스트로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그런 사진도 그 회사에서 막 홍보 자료로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교류, 기술적인 교류도 있었거니와 최근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2차 사랑의 배터리 노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을 주력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간 이 니켈 같은 경우에 세계 5위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쿠바가 아니냐라는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그 말씀해주신 MCN 배터리 N이 니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뭐 예전부터 공산권 국가라서 교류가 많았겠지만 중국에서는 그 지난번 코발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 니켈이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배터리를 주력으로 더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중국한테 뭐 시진핑 주석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봐야 팔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 K-팝 엄청 좋아해요. 뭐 저희도 아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해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면 판매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저쪽에 수요가 있구나.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미래를 본 어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One more thing. 하나만 진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니켈 매장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 중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도 니켈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인데 그래서 캐나다는 그 이제 영어로 동전 중에 이제 5센트짜리 동전을 이제 흔히 니켈이라고 많이 하는데 동전 만들 때도 니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니켈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캐나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특히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니켈이 많이 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캐나다의 니켈 광산 같은 데에 캐나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니켈이 왜 이렇게 많을까? 뭐 땅 넓이가 많아서 확률적으로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딴 이유는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한 2010년대에 나온 논문일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캐나다 니켈 광산에 니켈이 많은 이유로 이런 가설을 한번 탐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력하게 나오는 재밌는 가설이 뭐냐면 아까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전체적으로 좀 니켈이 풍부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니켈이 대부분 지구처럼 이렇게 내부에 핵에 이제 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캐오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캐나다에는 먼 옛날에 아마도 뭐 공룡 시대 이후 이전 하여튼 그 정도로 따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먼 옛날에 공룡 멸망할 때 그 정도까지 세게는 아니지만 운석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 소행성이 한번 부딪혀 가지고 한번 크게 들이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행성 안에 들어있던 니켈이 그렇게 들이받아 가지고 박살이 났을 테니까 그게 다 깨져 가지고 캐나다 땅에 꽂혔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캐나다의 니켈 광산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추정 결과가 발표됐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5센트짜리 동전 니켈을 좀 챙기시면 혹은 캐나다 니켈이 세계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니켈 제품에도 캐나다산이 들어온 게 좀 있거든요. 그 동전을 보시면 이거는 우주에서 떨어진 니켈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신기하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게 또 너무 기념품으로 5센트짜리 너무 많이 챙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돈독 올랐다는 표현이 니켈로 설명이 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볼 수 있죠. 그 뭐 말이 아주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쇠도 골랐다라는 말을 예, 좀 예.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사람이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몸에 닿는 장신구 같은 것 중에 네. 자기 몸에 알레르기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장신구로 지니고 있으면 네. 그 금속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뻘겋게 부어오른다든가 몸이 좀 안 좋아지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니켈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부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편인 금속입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저기 아까 뭐 돈도 만들고 하는데 쓴다고 한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니켈을 넣은 동전 같은 거 너무 많이 만지다 보면 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알레르기 때문에 독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돈독이 오르는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 거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돈 그렇게 좋아하더니 예. 돈독이 올라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라는 욕으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돈독이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풀이를 하면 어. 동전 속에 들어있는 니켈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저런 정신적으로도 그렇구나. 나쁜 증상을 드러내는 것일까라는 게 이제 돈독이 올랐냐라는 욕의 과학적인 풀이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발트 편에서 정말 의외로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식품 김에 코발트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뭐 비타민 B12였나요? 예, 네네. 그 걱정이 한국인은 덜한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일 아니었던가요? 네. 20일인가요? 네네 하여튼 네네. 예. 니켈도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켈을 품고 있는 효소가 있습니까? 효소가 있습니다. 니켈 관련된 효소가 뭔지 다시 한번 뭐 짚고 넘어가자면요. 참고로 B12가 맞다고. 네, 12가 맞군요. 예, 효소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효소. 예. 네네. 우리가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플라스틱 만들 때 그 석유로 플라스틱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예. 석유에서 뭐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좀 뽑아내면 무슨 이런 액체 상태일 텐데 아무래도 예. 그게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굳어지느냐 변하느냐 네. 그거를 뭘 넣어주면 그 국물 상태였던 뭐지? 그게 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딱 변하느냐 네. 요거를 아는지의 여부가 화학을 좀 안다 모른다에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길어요. 문제다. 이름이 길어. 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지글러나타 촉매다라는 맞아요. 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예. 원래는 그냥 국물일 뿐인데 지글러나타 촉매라는 걸 넣어주면 그게 싹 변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생물의 몸속에 들어있고 단백질에 들어있는 거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효소가 촉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몇 차례 드렸던 비유인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설탕만 먹어도 살 찌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설탕을 주면서 살로 만들어봐. 그러면 누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못 만들죠. 설탕으로 살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완전 다른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설탕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있거든요. 원소로 따지면 설탕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산소는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재료예요. 예. 그러니까 설탕을 원소 단위로 원자 단위로 잘 해체를 해가지고 네. 지방의 배열로 잘 재조립만 할 수가 있다면 예. 그게 설탕을 사람의 살로 만드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촉매, 특히 생물의 몸속에 있는 촉매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분해 촉매가 설탕을 분해해가지고 네. 탄소, 산소, 수소가 가공되기 좋은 상태로 잘게 쪼개주고요. 예. 합성 촉매가 그 제조를 다시 다른 모양으로 재결합을 시켜가지고 예.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 몸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반응에 특히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 거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효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뭘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 뭘 먹었더니 몸에 뭐가 생기더라. 뭘 먹었더니 몸에 뭐가 부족하더라. 다 결국은 효소가 얼마나 잘 활동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기가 것들이 막힌 녀석이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우리가 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효소가 활동을 못하게 좀 방해를 해주면 염증이 가라앉는 다 효소와 관련된 것들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것들은 대부분이 효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효소에 관련돼서 연구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식물이 사용하는 효소들 중에서 니켈이 안에 조금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식물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흙에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 쭉쭉 자라나가지고 뭐 이파리가 되고 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흙덩어리 주면서 야, 이걸로 너 뭐 풀처럼 만들어봐라. 나무 이파리 만들어봐라 하면 얼마나 황당해. 장난해요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식물은 내부에 있는 갖가지 효소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떡잎도 만들고 싹도 만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뭐 다 이리저리 분해했다가 재조립을 하면서 식물 속에 효소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니켈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씨앗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안에 니켈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니켈 덩어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수소하고 산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물하고 완전 다르듯이 니켈 덩어리하고는 완전 다른데 니켈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효소들이 꽤나 많고 일부 씨앗들 중에는 니켈이 꽤나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콜릿의 재료라고 하는 코코아 같은 경우에 니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씨앗으로 좀 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는 니켈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니켈 때문에 쇠도 오르는 사람들은 초콜릿, 코코아 이런 것도 조금은 자제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라고 하죠. 좀 이상하고 신기한 거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하나만 하셔도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노벨 생리학상 받은 분들 중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없어. 광고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전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분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는 거를 발견하신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베리 마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마샬 박사도 한번 나왔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 얼굴은 많이 알려주셨는데 광고상에서는 그분이 더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목소리는 안 알려주셨고 더빙을 하신 성우 목소리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우 목소리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어줬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이제 위에서 살면서 위장을 아프게 하는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마시면 위장에 좋아요라고 하는 광고에 출연하신 거거든요. 근데 위장에는 그 우리 저기 염소편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염산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먹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먹은 음식물들을 다 막 분해해주고 녹이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염산이 그렇게 있는데 야 염산 뭐 먹으면 사람도 야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균이 어떻게 사냐. 세균 소독할 때 염산 같은 거 부어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무슨 거기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분이 많이 인정을 안 받고 있었고 반대로 이분이 그거를 증명하자마자 와 염산에서도 사는 세균이 있네 라고 해서 과학적인 대발견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게 헬리코박터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이 세균이 도대체 염산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니켈이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에 반대가 되는 염기성 성분 그 중에서도 사람 몸에서 제일 만들어내긴 염기성 성분 뭐겠습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암모니아 뭐 어디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암모니아 냄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 인체에서 잘만 하면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은 성분이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니켈 성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서 주변에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산이 이거를 녹이려고 하더라도 정반대인 염기성 독소인 암모니아를 만나면서 이게 맹물로 변해버리거든요. 또이. 그런 말 방송에 사용하셔도 되나요? 뭐 그런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방어막처럼 이 암모니아를 뿜어내는 이런 습성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지고 있어서 염산 속에서도 윗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균이 니켈을 살짝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온갖 촉매를 만드는 희한한 일을 하는 촉매 효소를 만드는데 니켈이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는구나. 시간이 얼추 다 갔습니다. 그래서 뭐 실생활에서 니켈이 사용되는 경우 그 밖에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 배터리에서 니켈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코발트 시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걱정이다라고 코발트 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발트를 좀 덜 쓰고 니켈을 좀 많이 써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한동안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배터리 주들 사이에서 키워드가 하이니켈이었습니다. 하이니켈. 니켈이 많이 들어간. 니켈이 많이 들어간 배터리
배터리를 많이 개발해내는 그런 배터리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 하이니켈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쪽으로 이제 니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게 나오기 전에는 니켈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로 철이나 크롬하고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합금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뭐 형상기억 합금 뭐 이런 걸 만드는 데도 제가 좀 쓰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니켈 관련해가지고 많이 언급이 됐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열선을 깔아가지고 뭘 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자동차 같은데 유리에 눈이 쌓여 있는데 뭐 혹은 성에가 끼어 있는데 내 자동차는 열선이 끼어 있어 깔려 있어가지고 시동 끄면 자동으로 녹아 뭐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선이라고 하는 것들 흔히 열선이라고 하면 그 열선의 대표로 많이 사용되던 금속이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과학 시간에 뭐 실험할 때 실험할 때도 엄청 뭐 전기로 열을 만든다 하면 뭐 니크롬선 뭐 허구한 날 사용하면 전기장판 만들 때 이럴 때도 열선 깔려 있어. 니크롬선 옛날에 다 썼어요. 그래서 니크롬선인데 니크롬선이 뭘로 만들겠습니까? 크롬이라는 말 들어있으니까 크로미움으로 많이 만들겠죠. 앞에 니라는 말은 왜 붙였겠습니까? 니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니켈, 크로미움 이런 거를 주재료로 섞어서 만드는 합금이 이 니크롬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전선처럼 이렇게 뽑아 놓으면 열을 잘 내고 그리고 보통 우리 그 아르곤 편할 때 이럴 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통 애지간한 금속은 열을 많이 내뿜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고 그 타버리거나 아니면 뭐 녹아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니크롬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내게 해도 잘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잘 버팁니다. 대충 수백도 뭐 이 정도까지 그 백열전구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뭐 구리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온도 조금만 올라가면 뭐 조금만은 아닙니다만 온도 올리다 보면 뭐 타버리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니크롬선 같은 경우에는 지가 열을 잘 내면서 또 그 열을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가 좋아서 뭐 전기장판이나 전기를 이용한 이런 온열 열내는 도구를 만들 때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새로운 방식의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개발되기 전에 예전에 인덕션 레인지는 니크롬선 별로 활용하지 않고요. 활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덕션 레인지도 자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니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오기 전에 그냥 전기 내우면 그냥 생으로 뜨거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곤로. 뭐 그런 거. 뭐 그런 그것도 곤로 이런 거 일본말 아닌가요? 곤로. 하여튼 최고령 에디터가 일제 잔재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개발할 때 니크롬선 흔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장판 뭐 이런 거 키신다고 한다면 이 따사로움 니켈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그렇군요. 이제 뭐 겨울은 갔지만 우리의 겨울을 뜨뜻하게 데워주었던 고마운 원소 니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실 작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